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또 인셉션, 그리고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 세 작품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가상의 세계, 꿈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그런 가상현실이 아닐까요? 드라마에서처럼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 문제와 연관해서 불교가 인간의 마음과 이 세계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세계를 그림의 비유를 갖고 말씀드렸었죠.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은 중생이 업을 짓는 행위, 업을 더해가는 그 유전문에 해당하고, 그림을 지워가는 과정은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업을 덜어가는 그 환멸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업을 더해감으로써 존재를 생겨나게 하고 업을 덜어감으로써 존재를 덜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문과 환멸문을 모두 생멸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림이 그려지거나 지워지거나와 상관없이 그 그림의 바탕에 항상 있는 그 빈 종이는 중생이 업을 더해가거나 덜어가거나와 상관없이 그 생멸심 바탕에 있는 그 진여심, 불생불멸의 진여심, 부처의 마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그림만 보다가 다시 그림의 바탕이 되는 그 종이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생멸심으로만 알고 있다가 업을 더 저어가거나 업을 덜어가는 그런 생멸심으로만 알고 있다가 문득 그 생멸심 바탕에 있는 진여심이 바로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게 진여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림, 작품을 볼 때 우리는 종이 위에 그림만 보지 종이는 보지 않죠. 의식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종이 위에 드러나는 것은 그림이고 종이는 그림에 의해서 가려지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그림은 종이 위에 그려진 것이고 종이를 치우면 그림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림은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쉽게 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이 위에 있는 것이고 종이에 의거한 것이고 종이를 떠나서는 있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의 사물들이 마치 종이 위의 그림과 같은 존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치 그림이 종이 위의 그림인 것처럼 마음 위에 업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현상 세계 사물들은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종의 가상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계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를 의미하는 거죠. 일체는 오직 유, 마음심, 지을조라고 한 거죠.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에 의거해서만 존재하고 그 세계를 감지하는 마음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 마음 밖의 실제가 아니고 마치 그림이 종이 바깥에 따로 있는 실제가 아니듯이 마음 위에만 나타나는 가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체 유심조가 의미하는 바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면서 이 세계 사물들을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현실 세계 사물들이 어떻게 가상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실제로 가상현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릭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그 주인공 네오가 실제하는 세계인 걸로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는 사실은 네오에게 입력된 정보들이 만들어내는 세계였던 거죠. 근데 네오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실제 않은 세계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건 마치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의 세계가 실제 않은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바쁘게 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영화 인셉션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이 드림머신을 타고 들어가는 세계는 객관적으로 실제 않은 세계가 아니라 타인의 꿈의 세계인 거죠. 그 영화에서 그 영화 속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영화를 보는 우리들도 그렇고 그게 꿈의 세계인지 가상인지 실제인지 잘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요 팽이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게 가상현실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끝에 이게 여전히 돌고 있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셉션도 그런 식으로 가상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바로 그런 가상세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모두가 함께 다 로그인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같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상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상세계를 객관적인 실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무도 그 바깥으로 나가서 보지 못하니까, 렌즈를 빼지를 못하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가상세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에 살면서 그것이 가상인 줄은 모르고 실제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 그죠? 허망한 생각. 그래서 일종의 허망한 견해, 그래서 망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불교는 그 망견을 개별자가 혼자 일으키는 망견하고 일정한 부류의 중생이 함께 일으키는 망견을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개별자가 일으키는 망견은 별언망견이라고 하고 일정한 부류의 존재가, 그러니까 뭐 인간류라든가 축생류라든가 이런 일정한 부류의 중생들이 함께 갖는 망견, 그 공통의 근을 가진 그 부류의 존재를 불교에서는 중동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동분이 함께 일으키는 망견을 동분망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분의 동분을 써서 동분망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분망견을 가질 경우에는 그 공통의 가상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실제라고 집착하는 거죠. 이 구분은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개별자가 자기의 눈을 계속 눌러갖고 눈을 압박하면 우리가 이렇게 누르고 바깥을 보면은 뭔가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개별자가 눈을 계속 압박해서 하늘에 두 개의 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압박하면은 두 개가 하늘의 달이 늘 두 개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는 달이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별언망견에 해당하는 거죠. 개인이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부류의 중생이 모두 다 그렇게 압박된 근, 뭐 전생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속 눌러서 압박된 근을 가지고 모두 그 근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중생들이 보는 그 세계에는 하늘의 달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달이 두 개다라는 그런 동분만견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모든 중생이, 그 부류의 모든 중생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상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실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단지 자기 근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진 경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그건 마치 매트릭스 세계 속에 살면서, 매트릭스 영화에서 그렇듯이 아, 이것이 매트릭스구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마치 꿈의 세계 속에 살면서 이것이 꿈을 꾸고 있으면서 아, 이것이 꿈이구나 이걸 알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꿈으로부터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은 꿈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분망견을 그것이 망견이구나, 결국은 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수행,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분망견을 동분망견으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이 현실 세계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마음 위에 나타난 가상 세계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 공부가 필요하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세계가 마음이 만든 세계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그 인도에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죠. 요가를 수행했던 요가 수행자들이 이 세계는 가상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림만 보는데
이제 그림의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림만 보는데 그 그림 밑에 종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차린 자다. 수행을, 그거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그림보다 더 깊은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그 종이를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종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림은 결국 종이 위의 그림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고,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객관 세계 이 사물들이 사실은 마음 위에 그려진, 마음 위에 나타난 업에 따라 형성된 가상이다. 이거를 알아차린 자들이 인도의 그 요가 수행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요가 수행자들의 그런 통찰을 수행자뿐만 아니라 수행을 안 한 사람들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 통찰의 내용, 이 객관 세계가 가상이다라는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그 체계화하고 이론화해서 설명한 사람들이 바로 유식사상가들인 것입니다. 저 유식사상은 그 4, 5세기에 인도에서 4, 5세기에 등장한 그 사상인데, 그러니까 불교 학파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유식사상의 그 유식이라는 것은 오직유, 알식 해갖고 모든 것이 오직 식이다. 저 식은 이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마음이 만든 가상현실에 불과하고 마치 그림의 종이를 떠나서 있지 않듯이 이 세계는 마음을 떠나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세계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근에 상하는 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이 대상경은, 대상세계는 그것을 감지하는, 그것을 형성해내는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식이 있을 뿐이고 식을 떠난, 마음을 떠난 대상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그 의식, 그러니까 표층의 그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이 세계가, 사물들이 존재한다고 전제해놓고 그 위에서 성립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대상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우리가 의식하고 알고 있는 것인 거죠. 표층의식은. 수행자들이 발견한, 수행을 통해서 발견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의 그 마음은 이런 표층의식보다 더 심층에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표층의식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종이가 그림에 가려지듯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마음이 만드는 세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실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실제 하는 것은 이 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표층의식과는 구분되는 식이다, 더 심층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유식사상 체계에서는 이 마음을 아뢰야식이다, 중생의 심층 마음을 아뢰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뢰야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뢰야식의 아뢰야는 알라야라는 그 인도 버머 알라야를 그대로 음역한 거죠. 근데 그 알라야의 의미는 무엇을 함장하고 있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역을 하면은 그냥 알라야식이 되지만 의역을 하면은 함장식 또는 장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아뢰야식은 그 안에 뭘 함장하고 있느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함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이제 유식에서는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 업에 해당하는데, 그 업이 남기는 힘을 업력이라고 하죠. 그 업력을 종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저 종자가 씨앗이라는 개념이죠. 나무에서 씨앗이 생겨나면은 그 씨앗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경험, 우리가 세계에 대한 경험을 했을 때 알게 되는 모든 정보를 그 종자가 갖는다라는 것은, 나무에서 생겨나는 씨앗은 나무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를 정보가 종자 안에 다 담겨지고, 그리고 이 종자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씨앗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의
담겨 있는 정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다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짓는 행위, 업이 남긴 그 에너지, 힘, 그것이 업력인데 그 업력이 그 나무의 씨앗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식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다 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식이 참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게끔 넓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우리의 마음을 유식은 굉장히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 기관인 근이 그 인식 대상을 인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일단은 이제 감각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죠. 안이, 비설, 신. 이거는 이제 각각 눈, 귀, 코, 혀, 피부에 해당하는 거죠. 이 5가지 감각 기관의 근이 그것에 상응하는 경, 색성, 향미, 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이 5경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오감 하듯이 5가지여서 불교의 유식에서는 이것을 오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각만으로, 그런데 우리의 그 인식이 감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 자료들, 감각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고, 뭐 색깔 따로, 소리 따로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시 정리해서 인식하는, 지각하고 판단하고 사유하는 그런 인식 활동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인식 활동을 일으키는 근은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가지 각각 중에 어느 하나일 수는 없겠죠. 뭐 눈이 모든 걸 종합하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5가지 근이 아닌 6번째 근, 그래서 이제 제6근이 있다라는 거고, 그 제6근을 불교에서는 뜻의자를 써서 의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근이 일으키는 식이 의식이 되겠죠. 근을 따라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안근이 일으키는 식을 근을 따라서 안식이라고 하듯이 의근이 일으키는 식을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대상은 의식에 상응하는 5경 다음에 제6경, 그거가 법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식은 감각에서는 각각의 근이 각각의 경만을 인식했지만 의식은 법경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소리도 의식하고, 그죠? 색깔도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대상이 되는 5경도 다 같이 의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6경을, 근은 6경을 인식하는 거고, 그 식을 제6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의근이 감각 대상 플러스 법경, 6경을 아는 식이다. 그게 제6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유식에서는 우리가 갖는 식이라는 것이 또 의식으로 끝이 아닙니다. 의식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식은 의식을 일으키는 의근은 의식을 일으키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6경만, 그 대상이 되는 6경만 인식하는 식이기 때문에 대상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대상을 아는 그 의식을 일으킨 의근 자체의 자기식이 있을 수 있겠죠. 대상을 인식하던 그 근의 자기식, 그거를 불교 유식에서는 의의 자기식이다라고 해서, 의가 범어로 마나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대로 음역해서 말라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번째 식 다음의 식이라서 제7식인 것이고, 음역해서 그거를 제7 말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대상의식이고 제7 말라식은 그 대상의식을 하던 근의 자기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다라는 그 식이 있잖아요. 세계를 의식하지만 그 세계를 의식하는 나로서 나는 나다라는 그 식, 그게 이제 제7 말라식에 해당하는 거죠. 자아식인 거죠. 이것으로 식이 끝이냐? 또 그게 아니고 유식에서는 이런 앞에 전체의 식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대한 경험들이 남기는 경험의 정보, 아까 그거를 그 인간이 짓는 업로부터 생겨나는 힘, 업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이 곧 종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생겨나는,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그 종자들을 모두 다 함장하는 식이 또 있어야겠죠. 그 식을
제8 아류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식, 저런 종자들을 함장하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장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그 식들, 감각, 의식, 말라식 이런 그 식하고 제8 아류야식 어떤 관계인가를 보면은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물론 씨앗이 종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뭐 다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를 이렇게 나무의 비유를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있고 그것이 이제 씨로 남겨지잖아요. 이게 씨는 땅 밑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내 땅 아래에 씨가 있다가 그것이 나무로 자라나서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되고 그래서 나무로 자라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경험을 하죠. 그런 경험들이 남기는 정보, 그 업력을 종자라고 했었죠. 그 세계의 경험이 종자를 남기는 것을 현행운 종자, 이 개념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근데 현행운 종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씨앗을 남기는 과정이 현행운 종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겨우내 이렇게 머무르는 것 과정이 아류야식 내에서 종자가 생명을 거듭하면서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종자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종자생 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종자가 다시 세계로 드러나는 것을 마치 씨앗이 나무로 다시 자라나듯이 그 과정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요, 현행운 종자에서 저 앞에 현행이라는 것은 세계를 경험하는 식, 그러니까 제8식 앞에 감각, 그 의식, 제6의식, 제7 말라식 이런 식들을 현행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 뭐 현재적으로 나타난 식이라는 의미에서 현행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현행식이 종자를 남긴다. 그것을 현행운 종자. 그러니까 현행운 종자에서 이 현행은 바로 아류야식의 종자를 남기는 그 세계를 경험하는 식, 현행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현행은 종자에서 현행은 현행식이고 그럼 훈은 뭐냐? 이건 이제 훈습의 개념을 훈이라고 간단하게 쓴 것입니다. 훈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나무가 씨앗을 남기듯이 세계의 경험이 종자를 남기는 과정을 훈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습은 뭐 그을릴 훈, 연기훈 이런 거죠. 우리 훈제오리 할 때 그 훈인 거죠. 습은 습관 할 때의 습인 거죠. 불교에서 늘 이제 훈습을 설명할 때 하는 것이, 우리가 방에다가 향을 켜놓고 옷을 걸어놓으면은 향이 다 타고 나면은 이제 향내가 더 이상 안 나는 것 같아도 그 옷을 냄새 맡아보면은 향내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는 향이 옷의 향기를 훈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훈한 거죠. 훈습하는 거죠. 그렇듯이 세계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종자를 남기는 과정을 훈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냄새를 그러니까 심겨져서 그것이 결국은 그 중생의 습이 된다, 습관이 된다. 뭐 막 행위하다 보면 그게 이제 버릇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훈습돼서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된다. 그래서 종자를 또 다른 말로 습이 된 기운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습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행운 종자에서 훈은 훈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행운 종자의 종자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이 남기는 힘이다. 그래서 업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업이 남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업이 남긴 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업은 뭐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인은 결과가 있다. 그렇듯이 업은 보를 낳기 마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보라는 것이 업을 행한 그 순간 내지는 그 다음 순간에 금방 드러나는 결과도 있겠지만, 그 보가 한참 뒤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담배를 많이 피면은 폐암이 된다고, 뭐 한두 가지 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다 축적돼 갖고 결국은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업은 보를 낳기 마련인데 보가 한참 뒤에 생겨나게 된다, 구체화된다. 그러려면은 이 업이 남긴 그 힘이 어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업이 남긴
힘, 그거를 이제 업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유지되는 힘, 볼을 낳기까지 유지되는 힘, 그거를 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업력을 이제 종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업이 남긴 힘, 경험이 남긴 정보, 그것을 이제 업력이라고 하고, 그 업이 남긴 힘이 볼을 낳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종자가 구체화된다, 현실화된다. 그 결과, 업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치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 안에 정보가 다 있다가 그 정보가 구체화되는 것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듯이,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듯이 종자가 다시 세계로 현실화되게 되는데 그 현실화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업력이고 그거를 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자로부터 이제 세계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세계로 변현하기 이전에 그 종자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종자, 생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남긴 씨앗이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땅 밑에서 종자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종자가 함장되어 있는 식은 표층 의식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씨앗이 땅 아래에 있지 않고, 땅 아래니까 우리는 땅 위만 보이잖아요. 땅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씨앗은 우리가 보지 않고 그 땅 밑에 가려져 있듯이 경험이 남긴 그 업력, 종자들은 표층에는 드러나지 않고 그 땅 밑에 있듯이 이렇게 심층 마음에 남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땅 밑에서 씨앗이 뭐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 씨앗이랑 나중에 싹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 씨앗이랑 이 시간 과정 안에서 찰나 생멸하면서 이제 그 자라날 수 있는 힘을 기르듯이 이 종자, 아뢰야식 안에 있는 종자도 생멸을 거듭하면서 그 힘을 갖추어 나간다, 성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종자들이 심겨졌을 때 그 종자가 각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뢰야식 안에 그냥 각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연관되고 결합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연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날 수 있게끔 그 힘을 갖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 그 아뢰야식 안에 종자들의 그 존재 방식을 종자, 생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종자들이 결국은 세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종자의 현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자 생현행의 저 생이라는 것은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현행을 생기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종자의 현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씨앗 안에 있던 정보가 다 구체화돼서 나무로 드러나듯이 종자 안에 담겨 있는 그 업력이 결국은 볼을 낳는 거, 그게 이제 현행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종자의 현행화를 아뢰야식이 전변, 그러니까 이게 구를 전하고 변화할 변을 써서 아뢰야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변화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거를 또 변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해서 그 현재화돼서 드러나는 거다라는 의미로 종자의 현행화를 아뢰야식의 전변이다, 아뢰야식의 현행화다, 변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은 드러난 현상 세계는 아뢰야식의 변현 결과다, 전변 결과다. 그래서 아뢰야식의 식소변이다, 변화해서 나타나진 것이다. 이 바소자 써서 식이 전변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식소변이다. 결국은 현상 세계가 식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식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 위에 나타나는 거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마음 안에 쌓여있던 업력이 구체화되는 거다, 현실화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가상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이 아뢰야식은 이제 심층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 일상적인 의식은 세계가 눈앞에 있고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의식을 하게 되죠. 그 세계 경험으로부터 종자가 심겨지고 종자생 종자로 있다가 종자가 다시 세계로 현행하는 이 과정은, 그러니까 아뢰야식은 심층 마음이기 때문에 의식에는 드러나지 않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심층 마음의 전변 결과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가상현실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로 있는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표층의식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자체로 있는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가
경험을 통해서 혼습된 종자에 드러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층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식무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이렇게 도표화해 봤습니다. 좀 그러면 더 명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식은 요 위에만, 표층의식은 요것만 의식하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세계가 존재하고 세계 속에 내가 있고 그 세계는 나 바깥에 있고 이렇게 의식을 하죠. 근데 이 나나 이 세계 전체가 아류야식에 드러난 결과다.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다라는 거고, 이 아류야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나, 개별적인 나는, 세계 속의 나는 유식에서는 그걸 육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을 가진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계는, 육은신을 포함한 이 세계 전체는 그런 육은신의 존재들이, 중생들이 그것에 의거해서 산다. 그래서 그릇 기자를 써서 기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은신이든 기세간이든 나든 세계든 그것은 다 아류야식 안에 있는 엄력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식소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변 결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심층 마음의 활동은 의식이 잘 안 되는 거죠. 표층의식은.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 표층의식 너머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 의식, 심층 마음을 발견하면 이것이 가상이다는 걸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표층의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세계 사물이 그 자체에 실제하는 것이다. 그 자체 실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세계 사물을 불교에서 이제 아자, 나 아자, 그다음에 법, 개별 사물을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아와 법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건 실하고 이거는 실법이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내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세계 사물들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법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중생들은 아집과 법집을 갖고 살아나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상이다라는 거, 그것이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심층 마음에서 보면은 나인 육은신과 세계 기세가는 결국은 심층의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다. 식소변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엄력이 구체화된 것이다. 업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업의 보다. 그래서 육은신은 그 업의 바른 보, 그 정확한 보이고, 기세가는 그 정보의 육은신들이 의거해서 사는 결과다. 아니 그 의거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이다. 그래서 이제 의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나 세계는 결국 시류가 아닌 가유다. 그래서 가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은 아집과 법집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라고 내가 집착하는 이 육은신이, 이 몸이 어떻게 해서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냐. 물론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거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지 능력, 근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인간용 렌즈를 갖고 태어난다 그랬을 때, 태어나기 전에 무슨 신이 존재해서 어느 부류에게는 인간용 렌즈를 딱 끼워주고, 뭐 어느 축생한테는 축생용 렌즈를 딱 끼워주고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그 자체로 딱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종자가 축적됨으로써 드디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류야식 내 종자가 현실화된 거다. 그래서 전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소믈리에가 그 와인 맛을 잘 감별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 인식 능력, 그 능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 그 능력이 있어서 와인을 잘 감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와인, 여러 가지 다양한 와인 맛을 계속 봄으로써, 맛봄으로써, 마셔봄으로써 그 정보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그 이제 종자가 축적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인식 기관이 갖추어진다. 그러니까 마셔봄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정보가 축적됨으로써 결국은 그런 근이 만들어진다. 귀명창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 가지 소리들을 잘 감별해내는 그 사람은 여러 소리들은 많이 들어야지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다음 거는 마치 그것과 반례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근이,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형성되는 거라면은, 경험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험을 통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으면은 있던 근도 퇴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박쥐는 본래 눈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동굴에 오래 살다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이제 눈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작용을 계속 하지 않는 거죠. 경험을 하지 않고 경험을 통한 정보들이 축적되지 않으면은 결국 눈이
안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정보의 드러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계라는 것도 이제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계는 근의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이 아류야식 내의 종자에 드러남이듯이 그것에 상응하는 대상 세계도 정보에 드러납니다. 종자의 현실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로는 뭐 일수사견 그러면은 같은 물을 보면서도 인간은 그거를 마시는 물로 보고 물고기는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고 뭐 천사는 뭐죠? 반짝거리는 보석같이 보고 아귀는 끈적거리는 고름같이 본다. 그렇게 다른 세계를 각각 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각각이 가진 근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그 세계 자체를 그 근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체로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근 자체가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세계는 그 근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류야식이 만드는 세계가 가상현실이다라는 거 이건 이제 앞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요 그림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꿈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죠. 아류야식에 해당하는 게 꿈꾸는 나에 해당하고 꿈의 세계, 이 세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 꿈의 세계 속에서는 꿈속에 내가 또 등장하죠. 근데 우리의 일상의식은 마치 꿈의 의식처럼 꿈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심층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의 세계 속에서는 이 세계가 바로 꿈의 세계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세계 속에 내가 등장하고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깥의 객관적인 실루라고 생각하지만 꿈 깨고 나면 이것이 다 이 꿈꾸는 나에 의해서 꾸어진 세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류야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꿈을 깨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 꿈을 깨어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게 수행이고 그것을 표층 의식에서 심층 마음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발견이 통찰이 가능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꿈의 의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아와 법을 시류로 집착하겠지만 이 꿈에서부터 깨어나서 꿈꾸는 나를 자각하게 되면은 아와 법이 가요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꿈에서는 그럼 꿈속 나만 있냐? 사실은 그 꿈의 세계 자체가 꿈꾸는 나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나로 활동하면서도 그 나를 꿈속에서 이 꿈꾸는 나로 알지 못하고 꿈속 나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활동의 산물로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꿈속 나가 이 세계를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꿈꾸는 나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걸로 알지 못하고 꿈꾸는 나로 알지 못하고 그것에서 만들어진 꿈속 나로 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우리가 아류야식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류야식이 활동을 하고 그 아류야식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아류야식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내가 나를 이 아류야식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속의 일부인 나로만 안다라는 거죠.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림을 그린다. 그럼 뭐 서양 화가들이 주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화가가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 많이 나오는 그림을 그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꼭 자기로 그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속 세계 속에 자기를 그려놓고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는 자로서 의식하지 않다고 뭔가 그리고 있으면서 자기를 그리는 자로 의식하지 않고 그려진 세계 속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식이 과연 뭐냐? 제7 말라식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현상에 드러난 이 나를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식.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아류야식의 활동이 있고 그 아류야식에 의거해서 말라식의 작용이 있게 되는데도 그 말라식은 전체로서의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심층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 심층 아류야식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세계 속의 일부인 나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식. 그래서 그거를 제7 말라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7 말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을 일으키는 의근의 자아식인 거죠. 그게 나는 나다라는 자아식인데 그게 바로 아지배식이고 그러니까 시류로 집착하는 식이고 그것이 가요라는 사실을 모르고 시류로 집착하는 식이고 그게 바로 탐진치의 그 근본 번뇌를 가지는 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라식이 꿈꾸는 나를
꿈속에 등장한 나로 오인을 한다라는 거죠. 꿈꾸는 나의 활동에 의해서 꿈속 나의 의식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속 나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 바로 제7 말라시기다라는 거죠. 꿈 깨고 나면 그 나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꿈 속에 있으면 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꿈 깨고 나면 사실은 없는 건데 있다고 집착하고 있는 한은 꿈은 계속되는 거죠. 그 꿈꾸는 나를 꿈속 나로 오인하는 것처럼 아뢰야식을 육은식으로 오인하고 있는 식이 바로 제7 말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나와 세계라는 것이 표층의식에서 보면은 시루지만 심층 마음에서 보면은 가요다. 꿈속에는 있지만 꿈 깨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표층의식에 있다가 표층의식에 머물러 있을 때는 늘 육은신으로서의 나만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심층 마음을 자각을 해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층 아뢰야식을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이 실제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꿈을 깬 거죠. 꿈을 깼기 때문에 이 세계가 꿈속 세계처럼 가상현실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이라는 것이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걸 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심층 마음, 진여의 자리에서 눈을 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 생멸심이 아니라 그 바탕에 있는 진여심, 불생불멸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다. 그래서 진여문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림 위에 종이가 실제인 줄 알고 생활하다가 그것이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야지 그것이 가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림이 그 자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대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림이 있든 없든 종이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꿈을 꾸고 있어도 꿈꾸는 마음이 바탕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심층 마음, 부처의 마음, 진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것에 의해서 세계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항상 그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을 하든 자각을 하든 못하든 그것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치 종이가 계속 그 자리에 있듯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는 그 마음의 본래 자리, 그거를 한번 자각을 하고 나면은 이것이 가상현실이구나, 이것이 꿈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꿈에서 한번 깨어나고 나면은 근데 많은 중생들은 이 꿈의 세계 속에,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들과 고락을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뭐 꿈을 꾼다 말할 수 있고 이 현실 세계로 들어온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도 그 마음 본래 자리를 한번 자각하면은 그 본래 자리에 늘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같이 꿈의 세계 속에서 같이 꿈을 꾼다고 해도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활한다고 해도 마음의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상 세계에 등장하는 나나 법에 대해서 아집 법집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꿈속에서 뭔가 막 집착하고 이거 없어지면 너 엄청 괴로워하다가 꿈 탁 깨고 나면 아니네, 이건 꿈이었네 그러면서 그 집착 했던 것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괴롭지 않잖아요.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꿈속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를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마음 본래 자리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이 가상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계 안에 등장하는 어느 것에도 아든 법이든 자타 분별을 넘어서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불교가 일체유심조, 유식무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왜 일체유심조를 말하고 유식무경을 설하는가는 가상을 실제로 여기는 오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림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지 실화실법의 집착을 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상을 실제로 여기는 오류를 타파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실제를 가상으로 여기는 오류를 타파하는 거다. 그 말씀은 가상이 가상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불교가 무아를 얘기하는데 그 무아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가상을 형성해내는 그 실제를 알아야지 이것이 가상이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 실제가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진여심이다. 불성, 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실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허구인 것처럼 이걸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상이 아닌 그거가 실제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가상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곧 이 실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를 가상으로 여기는 오류를 타파하는 것이다.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 불성, 일심 이런 것들을 실제하는 것이고 그 가상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일체 유심조다, 유식무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방식으로 그 불교가 어떤 의미에서 일체 유심조를 말하는가, 유식무경을 말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탁 깨면 이게 꿈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죠. 예,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다가 이 가상세계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것이 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